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지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지질.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학습 목표에 초점을 두고 잘 보세요. 지질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 그쵸? 지질이 뭐냐? 이거죠. 지질이. 그 다음에 지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구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쉽죠? 학습 목표. 지질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지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지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무나 쉽지만 정의를 명확하게 모르면 어떤 걸 얘기할 때 이게 맞냐 틀리냐를 물었을 때 굉장히 난처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질이라고 하는 건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물에 잘 안 녹아요. 그 다음에 지질은 탄수화물은 포도당들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렇죠? 포도당들이 쫙 달라붙어서 뭐 많으면 몇천 개, 몇만 개까지 이루어진 커다란 중합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질은 중합체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고 중합체를 형성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질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왜 물에 녹지 않느냐? 물에 녹지 않는 이유는 그림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지질 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방, 가장 대표적인 지방인데 왜 소수성을 띠느냐? 여기 보시면 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굉장히 기다란 꼬랑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그 탄소와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극성을 띠죠. 그래서 무극성을 띠기 때문에 요와 같은 구조는 요와 같이 탄화수소 골격이 길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와 같은 구조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을 띱니다. 이해되겠죠? 극성을 띄어야 어디 한 개로 전자가 치우치거나 그죠? 물에 잘 녹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물에 녹는데 전기음성도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쭉 붙었기 때문에 특정하게 극성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소수성을 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이렇게 됩니다. 지방 볼게요. 지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질 안에 지방이 있고요. 지방, 그 다음에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카로테노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왁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에 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 볼게요. 자, 지방을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방입니다. 자, 지방인데 흰색으로 쓸게요. 자, 지방의 구조를 보시면은 글리세롤 한 분자, 그죠? 기억나시죠? 여기 OH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기를 3개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만나면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 그 다음에 지방산 세 분자가 만나면 지방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글리세롤 무슨 올이죠. 예, OH로 끝날 때 알코올이라 부르고 이름을 붙일 때 무슨 올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글리세롤은 알코올이죠. 자, 이 OH 기하고 지방산 끝에 있는 COOH 요거는 카르복실기죠. 카복실기. 요거는 수산기. 그죠? 수산기. 이 둘 사이에서 결합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합이 되느냐? 물이 하나 빠지면서 그렇죠? 요 지금 색깔 칠해놓은데 요 색깔 칠해놓은데 물이 빠지면서 이와 같은 결합이 되죠. 이거를 에스터 결합이라 부릅니다. 에스터 결합. 그래서 지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얘기할 수 있냐면 글리세롤의 수산기와 지방산의 카복실기가 만나서
에스터 결합을 이루는 그와 같은 구조물을 우리는 지방이라 부른다. 되겠죠? 그죠? 요런 게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보시면 요렇게 지방 글리세롤 하나와 지방산 세 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가지들 있죠. 요 가지는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이제 지방의 가장 간단한 구조를 이룹니다. 그럼 지방은 이와 같은 구조의 지방을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흰색으로 쓸게요. 트리글리세리드 라고 부르든가 혹은 트리아실 글리세롤 이렇게 부르든가 요 같은 말입니다. 요와 같은 구조를 트리글리세리드나 트리아실 글리세롤이라 부릅니다. 되겠죠? 지방 이렇게 생겼다는 거, 에스터 결합한다는 거, 이렇게 부른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요 지방산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 결합으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요와 같은 지방산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 단일 결합이 아니고 이 중간에 이중 결합이 이런 식으로 이중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지방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 보면서 설명할게요. 자, 지방에는 이 그림과 같이 두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만 쭉 여기 보시면 지금 단일 결합으로만 쭉 세 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지방산이 다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화지방. 그 다음에 요런 지방산 하나하나를 포화지방산이라 부릅니다. 포화지방산. 모든 탄소가 수소와 다 결합되어 있다.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요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자 구조를 띱니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탄소 수소가 쫙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일자 구조를 띠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중 결합이 하나 껴 있죠. 여기 요와 같은 것을 불포화 지방산이라 부르고요. 불포화 지방산이라 부르고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을 불포화 지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동물에서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자연에서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불포화 지방산은 시스형을 띱니다. 시스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은 면에 같은 게 있는 게 시스형이죠. 이와 같은 구조일 때는 시스형일 때는 이쪽에 전자 배치가 얘하고 얘의 어떤 그 전자 배치 때문에 이게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의 전자쌍 반발 때문에 요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 이중결합이 있는 곳에서 꺾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은 이렇게 생기고요. 자, 글리세롤이고 지방산이고 불포화지방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차이가 뭘 나타낼 수 있냐면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요게 이런 식으로 연필 쌓이듯이 차곡차곡 쌓여서 요와 같은 모양이 되고요. 포화지방은 불포화지방은 쌓이면 요게 꺾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요 포화지방산에 비교해서 불포화지방산이 유동성이 커지죠. 되겠죠? 그래서 상온은 20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얘는 주로 고체를 나타내고 이거는 액체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이중결합 하나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트랜스 지방에 대해서 설명하면 자, 트랜스 지방은 여기 이중 결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액체를 띠면 이 액체를 운반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 꺾어진 다리를
피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이중결합을 없애준 겁니다. 즉 불포화지방산을 포화지방산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근데 자 이렇게 수소를 첨가해서 만들어줄 때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불포화지방산이 그냥 불포화지방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는 시스형이었는데 트랜스형으로 바뀌죠. 트랜스형은요. 시스형은 아까 보면 이렇게 같은 면에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중결합이고요. 트랜스형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칭이 맞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펴지게 됩니다. 다리가.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 트랜스 결합, 그쵸? 트랜스 결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펴지긴 펴지는데 이중결합을 가진 상태에서 트랜스 분포를 이루면서 펴지게 된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고 한다. 간단한 얘기니까 오늘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영상 처음이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이렇게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방이 뭐 끝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지방. 그러면 이런 지방이 하는 일이 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지방이 주로 하는 일은 에너지 저장. 그죠? 에너지 저장하기 좋죠. 또는 내 뱃살. 여러분들 뱃살, 이 피하 지방들 이거 다 단열, 몸의 단열에 역할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 기관을 보호하는 그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방. 화학 구조식 간단한 거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시고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의 차이 그 다음에 트랜스지방이라는 게 뭐냐? 되겠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지질 볼게요. 자, 인지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 아까는 탄소만 그리면 자, 요렇게 글리세롤이죠. 글리세롤에 여기에 요렇게 지방산이 3개가 붙었죠. 지방산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에스터 결합을 했습니다. 그죠? 즉 에스터 결합이 3군데서 일어난 거죠. 이게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글리세롤하고 지방산 2개. 여기 에스터 결합이 일어났고요. 여기에 요 세 번째 요 수상기에 지방산이 달라붙은 게 아니고 인산기가 달라붙었습니다. 인산기. 그 다음에 인산기 위쪽에 이렇게 알코올이 달라붙었는데 이 알코올이 어떤 알코올이냐에 따라서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그림에서는 콜린이라고 하는 게 달라붙었네요. 그래서 이 전체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 구조를 포스파티딜 이렇게 부르죠. 네, 딜입니다. 포스파티딜. 그 다음에 위에 콜린이 붙으면 포스파티딜 콜린. 그리고 요 콜린 자리에 에탄올 아민을 가지면 포스파티딜 에탄올 아민. 세린을 가지면 포스파티딜 세린. 이렇게 부릅니다. 되겠죠? 지방하고 구조적인 차이 알겠죠? 요 다리 하나에 지방산이 붙은 게 아니고 인산이 붙었고 이 위에 알코올이 붙었다. 그죠? 요게 인지질의 특징입니다. 인지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아랫부분은 요 글리세롤 밑에 요 부분은 소수성을 띠고요. CH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없어요. 근데 요 윗부분은
친수성을 띠죠. 전하도 갖고 있고 알코올기도 있고요. 요 윗부분 친수성. 그래서 인지질 같은 경우는 소수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갖는 양친매성 분자가 됩니다.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은 양친매성이기 때문에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요거 잠깐 지우고. 자,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비커가 이렇게 있으면, 자, 비커에 물을 요만큼 채우고요. 자, 인지질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인지질이 어떤 모양으로 배열을 한다?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죠. 머리가 친수성이니까 친수성이 물 쪽으로 가고요. 빗금친 데가 물. 그 다음에 꼬랑지는 하늘 쪽으로, 물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그쵸?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물 안에 집어넣으면, 요거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인지질을 한 움큼 잡아서 주먹 쥔 채로 물 안에 꾹 집어넣어서 물 안에서 손을 피면 인지질은 특유의 특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림으로 그려서 2차원이지만 실제로는 구의 형태를 띠죠. 이렇게 친수성이 바깥으로, 그 다음에 물이 못 들어오게 소수성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자, 양쪽이 물입니다.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야. 자, 인지질을 여기다가 싹 넣고 그 다음에 요 칸막이를 싹 없애주면 어떻게 될까요? 즉 이렇게 있으면 이쪽도 물이고 이쪽도 물이야. 그러면 인지질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물 쪽으로 머리가 가는 거죠. 물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립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우리 몸에서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도 물이고 이 안도 물이기 때문에 물과 물 사이에 요거 인지질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인지질 이중층이라 부릅니다. 인지질 이중층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겁니다. 뭐 특별히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인지질을 만들면 양쪽이 물이기 때문에 물 사이에서 친수성은 물 쪽으로, 소수성은 물을 피해서 생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지질 이중층을 이루는 게 세포막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그죠? 양친매성을 갖는다는 거. 왜 친매성을 갖냐면 구조가 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 그죠?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스테로이드 볼게요. 자, 스테로이드 보시면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의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육각형 고리 3개하고 오각형 고리를 갖는 이와 같은 구조, 고리형의 구조를 갖는 것을 스테로이드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OH 히드록시기가 있죠? 이거는 친수성입니다. 히드록시기 자체는. 근데 이 분자 전체를 놓고 보면 요 친수성이 이 뒤에 요 구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물에 잘 녹는 극성을 띠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성의 성질을 띠고 있죠. 자, 지질의 특징이 뭐였냐면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을 띈다. 또 하나는 중합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게 지질의 특징이었는데 친수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소수성을 띠고요. 이거 전체를 물에 녹게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중합체를 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질의 정의에 딱 들어맞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도 지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스테로이드에서 끝에 OH기가 붙으면 무슨 올이라 부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스테로이드에 올이 붙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요와 같은 구조를 스테롤이라 부릅니다. 무슨 스테롤. 그죠? 근데 여기에 요 위에 어떤 게 붙었느냐, 여기 메태기가 어떻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게 이제 스테로id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콜레스테롤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그죠?
기억하세요. 스테로이드에 OH가 붙으면 스테롤이 됩니다. 스테롤. 자, 요 콜레스테롤은요. 세포막의 주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막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껴서 세포막에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세포막에 안정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성호르몬을 만드는, 성호르몬뿐만 아니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 즉 콜레스테롤을 변형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들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스테로이드로 만드는 호르몬에는 성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겉질 호르몬, 이런 것들 있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다른 말로는 코티솔, 알도스테론, 이런 것, 알도스테론, 이런 것들이 스테로이드, 즉 콜레스테롤로 만드는, 콜레스테롤을 변형해서 만드는 호르몬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호르몬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요 구조하고 콜레스테롤하고요. 요거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호르몬은, 성호르몬은 크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안드로겐이 있습니다. 그죠? 에스트로겐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스트라디올입니다. 에스트라디올. 그죠? 그 다음에 안드로겐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테스토스테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에스트로겐, 안드로겐, 이게 동급이에요.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 이게 동급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스트라디올, 무슨 올로 끝났죠? 그러니까 OH기가 있습니다. 그죠? 테스토스테론은 올로 끝나지 않았죠? OH기가 없고 H가 없는 요와 같은 기입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그죠? 여기 메택이 하나 있고 H 빠지고, 그죠? 여기 메택이 없고 H 하나 더 붙어 있고,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육각형 고리 3개와 오각형 고리 하나, 요 구조는 똑같은데 요 끝에 요런데 어떤 것들이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들이 하나 붙고 하나 안 붙고 어떤 물질들이 변형돼서 붙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외에도 뭐 왁스라든가 그 다음에 그 색소, 식물의 어떤 색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의 구조, 뭐와 뭐가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 또 그런 것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 요 정도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들으시고요. 요거 들으면서 궁금한 거 질문 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식 그대로 갖고 수업 시간에 오시면 수업 시간에 요 내용에 관련된 어떤 간단한 문제 같은 그런 활동들을 같이 조를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었나 안 들었나는 이걸로 판단할게요.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질문 하나 만들어 오기. 되겠죠? 숙제입니다. 질문 하나 꼭 만들어 오기. 자, 고생하셨습니다.